자, 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3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증년 신사월 경신일이 되겠고, 일지는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보다 일간과 원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것,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할 때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상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원령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은 그만큼 중요한 같은 8글자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원령이고요. 오늘 일간은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 갑을병정, 무기병심,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이라고 하는 천간은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됩니다. 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강철, 무쇠 등등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물상으로 봤을 때는 쇠가 됐지만 기운, 우리가 느낌으로 하는 기운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 기온은 얼음이 얼 정도로 천하를 막 영하 30도 40도 정도로 땡땡땡땡 그 이하로도 얼릴 수 있는 것이지만 금의 기온은 영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즉 물이 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금의 기온은 오싹해서 서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 피부가 그 소름이 들 정도의 그러한 오싹한 기운을 갖다가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명리 배울 때 금의 기운, 즉 숙살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고, 가을 되면은 봄에 심었던 씨앗들, 봄에 심었던 묘종들, 사과나무, 배나무 등등의 어떤 과실수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많이 얻게 되죠. 사람도 이제 해가 시작했을 때 올해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싹 뒤돌아보죠. 내가 과연 잘 살았는지, 계획을 잘 지켰는지,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결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 숙살의 오싹한 기운, 이런 오싹함이 있어야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 가을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기운, 천간으로 경금,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가을이라고 하면 지지로는 신유술, 서방이 바로 가을이죠. 서방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월, 유월, 술월이 바로 금이 왕한 금왕절이 있다. 물론 신월, 유월이 본기가 금이니까 금이 왕한 걸로 보지만, 술은 솔직히 말로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중에 하나는 토가 왕한 계절이다 하지만, 신유술을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은 금이 세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술월은 금왕 절이 되는 것이고, 금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가 주관한다 했죠? 목이 주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는, 지금 말하는 의는 바로 금이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는 화, 그 다음에 지는 수, 다음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이렇게 주관한다. 금은 이렇게 의를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신금, 경신금을 보게 되면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관우를 자꾸 설명을 했었는데, 관우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바꿔왔습니다. 누구로?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으로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로서 300척이 넘는 상대의 전함을 갖다가 깨박살을 낸 아주 희대의 세계사에 없는 그런 업적을 이룬 그런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바로 의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충의라고 하죠. 충의를 굉장히 중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경금, 신금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의,
이순신 장군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좀 논외의 얘기지만 너무 의만 주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병사들이라든가 자기를 믿고 따랐던 어떤 백성들한테 또 한없이 또 자애로웠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금이 의를 주관하고 토는 믿음, 신을 주관한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중화가 돼야 되듯이 사람도 인의예지 신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사람 성품 안에는 인자함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 삶에 있어서 지략도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신망 믿음도 골고루 갖춰야지만 온전한 진짜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화 토금수가 잘 구성이 돼서 서로가 장애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 색깔은 백색입니다. 백색. 참고로 나무는 청색, 목은 청색, 화는 적색, 수는 검정색, 이렇게 볼 수 있고, 토라고 하는 것은 황색 이라고 해서 노란색, 금은 백색. 그래서 주관하는 신도 흰호랑이라고 해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이 되겠다라고, 요거는 이제 오행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음과 양은 서로 좀 대조적이고 서로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하더라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혼하려고 하는, 떨어지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대적이지만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는 좀 상대적이고 대조적이지만 양은 음을 보충해 주는 개념이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개념으로 보고, 또 다른 걸로 보면 낮과 밤도 해당이 되죠. 낮이 있어야지 밤이 좋은 것이고 밤이 있어야지만 낮이 좋은 것이죠. 항상 낮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모든 만물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밤이면 세상이 음침해지겠죠. 우리 남극 같은 데인가요? 북극 같은 데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일정 기간만 석 달 정도 이상이 백야, 그냥 밤인데도 하얘요. 태양 계속 떠 있으니까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태양이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구를 보고 하루가 가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계속 밤이면 시간이 가는지 시간이 가지 않는지 알 수가 없죠. 시계가 있어야지만 알 수가 있겠다. 해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음은 양을 보완해주고 양은 음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개념의 것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음령으로 구분하게 된 경금은 양금이 되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 되는 것이고,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양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금이겠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금이라서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 같은 금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있다. 자, 양금인 경금은 어떤 금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강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무겁고 단단한 그런 성향의 금이다라고 봤을 때, 음금은 부드럽고 온기가 있고 잘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그러한 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금인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봅니다. 완철금, 그야말로 순수, 우리가 말하는 금하면 생각하는 그 무쇠 같은 개념, 강철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경금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상대적인 음금인 신금은 그야말로 금입니다. 보석 같은 거,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그 다음에 주옥 같은, 도자기 같은 이런 개념. 여러분 핸드폰 살 때 요즘 핸드폰 너무 비쌉니다. 근데 그 액정이라든가 핸드폰, 우리나라 그 삼성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겠지만, 어떤 회사는 그야말로 알루미늄 스틸 바디인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스틸 같은 재질의 어떤 플라스틱 그 바디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플라스틱도 광채, 목으로도 보지만 플라스틱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은,동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비철 같은 경우도 다 금으로 보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경우는 토를 굳혀가지고 금을 만들어낸 거고,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이것도 토를 갖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로 혼합해서 토생금한 것이 콘크리트. 도자기도
토생금에서 만들어낸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같은 거 있죠. 다 금인데 경금이 아니라 그런 신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금은 무쇠강철과 같으면서 원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원철은 뭐냐면 땅에서 금방 캐낸 자연 그대로의 철을 말하죠. 쇠를 말한다.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개념으로서 이 경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된다. 즉 원재료인 철을 갖다가 녹이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기를 가해서 빨갛게 달궈서 풀무질을 하고 해서 뭐 칼을 만든다거나 호미를 만든다거나, 이 우리나라 호미가 또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 저 아마존 같은 데서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외국 같은 데서 정원 같은 거 가꿀 때 텃밭 같은 거 가꿀 때는 큰 삽 같은 걸로 하기는 그렇죠. 근데 호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뭐 호미 요즘 잘 안 쓰죠. 외국에서는 요 호미 같은 거 굉장히 잘 쓴다고 하면 이게 바로 경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쇳덩이만 가지고 있으면 용도가 없죠. 그걸 갖다가 칼, 호미,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공부하게 된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기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속에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을 캐내 가지고 그거를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결혼반지, 금반지, 금귀걸이, 황금두꺼비, 황금 열쇠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용도에 있어서 다시 불로서 다스릴 필요는 없겠고, 신금은 그 만들어진 보석을 갖다가 깨끗하게 세척만 하면 된다. 도세주옥만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것은 뭐다? 임수를 위주로 신금은 용신을 쓰는 것이고, 경금은 철을 갖다가 단련해서 물건, 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수가 아니라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솔직히 병화는 안 됩니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겠고요.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쓸 때는 정화 혼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간목이 있어줘야 된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정화는 뭐와 같다? 등촉지화와 같고 인위적인 불과 같기 때문에 저 등촉지화 또는 모닥불이라든가 이 불 가지고 경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다 연료가 충분히 있어줘야 되겠죠.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목인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간목을 취용한다. 간목이 경금을 취용할 때는 정화를 취용한다. 정화가 있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화가 간목을 쓸 때 너무 인성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경금, 정화, 간목의 트리오적 서로 도와주는 그런 공존 효과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일가는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쓰되, 나머지 글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쓴다. 예를 들면 경금이 수가 너무 많으면 무토로서 수를 제할 필요가 있겠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할 수도 있죠. 이때는 임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경금이라고 하는 특수 일간의 특성을 봤을 때는 정화, 간목을 떠나서는 수용할 용신이 없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령의 특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겠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 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의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이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만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의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에 일간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 되겠고요.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표현하죠. 완악하고 강하고 거칠고 투박한 강철이라든가 무쇠라든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다라고 했고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그러한 천연의 강철과 같다. 말로 치면은 야생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이 경금은 반드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감목으로서 정화를 보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금의 용신치용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경금이 태어난 월령이 4월입니다. 4월의 본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병화라고 했고요. 화가 너무너무 왕한 시절입니다. 물론 경금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 보시면 경금이 4월에 장생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약하다라고는 보지 않지만은 병화가 원체 강하다 보니 거기에 명암을 못 내밀게 된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난다 긴다라고 하는 그런 격투기 유명한 선수도 UFC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는 조금 딸리는 그런 기질이 있죠. 그래서 경금이 4월에 장생이긴 하지만 병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경금이 그 기세를 갖다가 펴지 못한다라고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은 칠살이 너무 왕하여서 금이 칠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4월은 화왕절 염천지절이라고 했고요.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화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금을 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화가 왕해서 금을 극하게 되면은 화가 왕하게 되면 금용이라고 해서 금이 녹아버린다. 이거 녹을 용자죠. 화가 왕하면 금이 녹아버리죠. 적당하게 경금을 단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뜨겁게 단련해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금 용도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운 시절이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도 있다라고 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4월, 5월, 미월은 수가 없으면 중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존신이 되는 것이 바로 4, 5, 미월의 용신은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경금도 일간의 특성상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좀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 경금이 화가 왕해서 뜨거워지면 시뻘겋게 불이 달궈져 있다라 생각하면 돼요. 이때 이 경금을 갖다가 세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는 것은 개수가 아니라 임수라 해야지만 경금의 티끌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 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을 임수가 만료주 수국화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줌과 동시에 경금에 묻어져 있는 그러한 티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깨끗하게 담금질로서 이렇게 닦아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수는 조후는 할 수는 있겠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수는 있겠지만 경금을 깨끗하게 연마하는 기능은 없게 됩니다. 병화도 병화가 임수 개수를 쓸 때 병화를 보강할 때는 임수로서 보강할 때 조후할 때는 개수가 더 좋다라고 했듯이 경금도 이 뜨거운 화왕절인 4월에 경금 자체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깨끗하게 세척해야 되는 것이고 별도로 조후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임수만 있어도 경금을 세진하고 4월에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또 한 가지 4월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하죠. 4월에 임수는 절지가 되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약합니다.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물이 금방 파르르르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견 또는 겁재인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요 임수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능히 임수가 힘을 얻어서 금을 세진 세척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보해줄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금의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일금 양은 정화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수를 위주로 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사주는 뭐 천변만한 것이기 때문에 4월의 경금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원칙을 안 연후에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인 일간이 태어난 배경 또는 환경과 같기 때문에 일간과 원령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의 틀, 사주 8글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냐라고 봤을 때 두 가지 핵심 개념,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 있는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왕세인데, 역시나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중요합니다. 일간은 사주의 주인공과 같고 한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 또는 한나라의 임금이 어느 정도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지략도 있어야지만 그 국가 그 세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은 그 사주를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에 끄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느냐 좀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세력이 좀 있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중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는 현상계와 같이 사람, 동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 적정한 습도를 이루는 것이 좋겠죠. 사람으로 치면 뭐 대략 한 20도 정도의 적정량의 습도가 있으면 좋다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 현상학적인 얘기고, 사주에서 말하는 이 한열, 한난 조습은 역시나 원령을 기준으로 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한은 차가운 것을 말하죠. 북극이나 남극처럼 얼음이 얼정도의 한기를 말하는 것이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조는 건조한 것, 습은 습기가 많아서 축축한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한열, 즉 한난조습이 잘 조절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왕세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 그다음에 한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조후용신법인데, 용신치용법에는 대략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사화, 양화가 되겠습니다. 체음, 용, 양이라고 합니다. 본시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음이죠. 지지로 봤을 때 사화가 음이고 오화가 양이 되는데, 그렇다면 왜 몸체는 음인데 쓰는 것을 양으로 쓰느냐? 이것은 지장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화 안에는 지장간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로는 무토가 있고요. 두 번째 중기로는 경금이 있고, 세 번째로는 병화가 있습니다. 즉 사화는 몸체는 여성스러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향은 남성스러운 양의 기운인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이 4월에 태어났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화극금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나서 화극금, 화가 나를 극하죠.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 이거는 관성이 될 겁니다. 근데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관과 편관으로 나누어 봤을 때 평관 다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되니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평관 칠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이라고도 하고 칠살격이라고도 합니다. 본시 원령 자체에 경금이 있어서 사의 경금 자체가 통근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죠. 화가
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는 매우 왕합니다. 물론 경금도 사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금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시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신약 또는 관왕한 그런 사주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국세는 신약 관이 아니라 살왕이 되는 것이고 살중 신경한 사주 국세가 된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일단 화가 너무 왕해서 경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 이걸 화왕 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경금을 뭐 해야 된다? 세진세척해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개수를 얻게 되면은 개수는 조후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만 경금 또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을 세진 또는 세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금의 특성상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단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화가 왕하고 수는 4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가 약하기 때문에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비견 또는 겁재인 금이 있어서 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도 뿌리를 좀 먹고 그 다음에 임수를 생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물론 임수 입장에서는 신유금의 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자수 등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가장 급선무는 화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 조열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왕하면 금이 녹아버린다. 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조후하고 그 다음에 경금을 이렇게 세진세척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을 봤고요.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초여름이면서 매우 화가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가 왕한 계절, 화왕절이고 금 자체도 장생처이긴 하지만 화가 원체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간은 약하고 칠살이 왕하다 해서 수가 있어서 이 칠살을 통제시켜 주거나 또는 인성이 있어서 이 칠살을 화살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연지에는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는 경금 입장에서는 정인에 해당이 되고 또 축토의 장점은 습토가 되기 때문에 생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건토는 생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토 중에는 술토와 미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거는 다 건토이기 때문에 특히나 4월 같은 경우에는 화를 갖다가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지금 말했던 축토 또는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축의 경금이 통근할 수 있죠. 사이드 통근할 수 있는데 축을 봄으로 인해서 사중에 있는 경금에 통근하기도 조금 더 수월해진다. 예를 들면은 생시가 유시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유축 금국을 이뤘기 때문에 4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굉장히 왕한 그런 시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지에서 신금을 얻어서 경신일주가 되죠. 신중에 있는 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 천간에 투출된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축중에 있는 계수가 있는 것으로도 뜨거운 열기를 통제시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사신합수 사축 회금하게 되면은 4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금이 왕해지고 오히려 수가 다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한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월간에 신금이 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겁재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건 금이 굉장히 왕한 사주. 월지 하나만 하고 나머지가 다 토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월이라 하더라도 그죠? 원래는 화왕하면 금용이라고 했는데 금왕하면 화식이 된다라고 해요. 반드시 금다화식이라고 하죠. 금왕화식이라고도 하고 금다화식이라고 해서 금이 많으면 오히려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 예를 들면 1톤짜리 무쇠를 조그만 라이터불 가지고 단련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서 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것인데
연간의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가 있지만 이 정제는 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겁재인 신금이 을목을 댕강 날려버렸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약한 것을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일간은 왕해지고 화가 다시 약해졌다라고 하는 점이 이 오늘 병식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도 되지만 신자합도 되죠. 그래서 이거는 금수가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원안적인, 그러니까 정석적인 이런 편관, 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임수 같은 것이 있어서 칠살 병화를 통제시켜주고 경금 자체를 세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병화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가 된다? 금수가 세력을 얻기 때문에 운은, 대운의 흐름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병자시도 있고 병술시도 있습니다. 병술시는 합은 되지 않습니다. 자수가 없기 때문에 신자합은 되지 않죠. 사신합이 이렇게 될 뿐이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된 건 똑같습니다. 원한적인 편간격이 되죠. 술토는 아까 뭐라 그랬죠? 습토가 아니고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병화보다는 정화가 한 점 정도 있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사의 뿌리 두죠. 신에도 뿌리 통근이 가능합니다. 양쪽에 있는 축에도 통근이 가능합니다. 사의 뿌리를 둔 정화가 있어서 금을 이렇게 통제 단련시켜서 기물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금이 왕하기 때문에 목화가 세력을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축시도 마찬가지로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정축하고 정례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자, 정해시가 되면 이거 사해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 역시나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봤을 때는 한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4월이라 하더라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사하시는 사명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인신충이 되는 것으로도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 일단은 제껴놓고 봐야 될 생시는 바로 이 무인시,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무토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을 매금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 무인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경진시 같은 경우 이거 화가 역시나 월지 있는 사화 하나밖에 없죠. 사신 합이 됐기 때문에 이 또한 화가 이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발전할 수 있을까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신합이 됩니다. 그래도 화를 하나 좀 더 얻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간목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그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행해야지만 좋을 것이다. 제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행한다라고 하는 개념, 움직일 행자죠. 그쪽으로 운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행한다라고 명리 서예는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우화를 다시 하나 더 봤죠. 신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조절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수운 때는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신 합의되는 상태에서 오화가 있다라고 해서 화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운은 목화운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미시는 이도저도 의미가 크게 없는 생시 중에 하나가 또 개미시가 될 것이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한 점 더 있죠. 경금이 신의 뿌리를 녹을 두 개를 얻었죠. 사의 통근 가능하고 축에도 통근 가능하죠. 이것도 역시나 뭐가, 그쵸, 화가 부족합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월령이 4월이라 하더라도 전체 국세가 이 월령에 있는 화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 예를 들면은 여름에 굉장히 뜨겁습니다만은 일주일 내내 비가 오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삼복생한이라는 말을 써요. 삼복더위에도 금수가 많게 되면 한기가 발생해서 추워진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물론 이제 4월이기 때문에 삼복의 시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치는 같다.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다? 그렇죠. 한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의 특징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세력을 크게 얻었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목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생시에서 목화를 얻지 못하고 금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